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46% 하락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06%,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73%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전날 페드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파월 의장은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속도 조절론을 시사했지만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파월 의장은 여전히 갈 길이 있고 지난 회의 이후 입수되는 자료가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말했죠. 시장에서는 9월에 페드 당국자들이 예상했던 4.6% 금리 상단과 시장에서 5%를 웃돌 것으로 봤던 수준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냈고 밸류에이션이 큰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75%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거예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고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2.8%, 그리고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47.2%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을 27.3%로 상승해 전주 대비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75bp 금리 인상에 나선 점도 시장 우려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3%로 0.7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영란은행은 물가 급등에 대응해서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래 8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특히 최근 2차례 연속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데 이어 이번엔 인상폭을 더욱 키운 것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잇따른 공격적 긴축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미 고용지표는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000건 감소한 21만 7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2만 건보다 양호한 수치입니다. 또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무역 수지 적자는 76억 달러 증가한 733억 달러를 기록해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미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4.4를 기록해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10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47.8을 기록해 넉 달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유가 살펴보면요.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83달러 하락한 88.1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러다 보니 또 하락 업종이 우세했죠. 네.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 흐름을 보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코로나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 완전 봉쇄 여파가 지속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또 퀄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대나 급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는 했지만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좀 특징주를 보면요. 그래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 현재 2%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전기 트럭 인도량이 연간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더아머와 진로우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둘 다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국 증시는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장은요, 예상대로 어제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개파락 출발하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 이 종목별로 또 세게 반등, 상승 나오는 종목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갭상승 출발하고 좀 끌어올려줬던 분야들이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에도 외국인이 결국 들어와 주면서 개파락 출발했지만 쭉 끌어올려서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며칠 더 한번 좀 지켜볼 수는 있으나 여전히 여기도 2차 전지 쪽이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준 거란 말이죠.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렸듯이 저는 일단 여기 61선을 세게 돌파하고 가려면 좀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계속 좀 저항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충분히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줄 만한 모멘텀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좀 드러나는 게 없다라는 거 그걸 체크하면서 지금은 결국 좀 테마성, 이슈성 그리고 실적에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만 좀 세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갔죠? 우리 오늘 금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흐름으로 시작될 수 있게 다음 주는 더 나은 시장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부디 제발 주봉에서 지금 20주봉에 부딪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부딪히고 꺾이는 흐름이 아닌 좀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럴 확률이 좀 적다라는 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인버스를 해지 수단으로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